넛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바람직한 행동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 하나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장난꾸러기 소년인 톰은 나쁜 행동을 해서 이모 폴리에게 벌을 받는다. 그 벌은 집 앞 보도를 따라 이어진 판자 울타리를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는 것이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톰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지루한 일을 하는 게 싫다. 게다가 친구들이 지나가다 벌을 받는 자신을 보고 놀려댈 게 틀림없는데 그런 놀림을 당하는 것도 싫다. 톰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던 중 친구 벤 로저스가 걸어온다. 벤은 맛있는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톰은 벤을 속여 먹을 꾀를 낸다. 톰은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이 매우 재미있는 듯 온 정성을 다했고 이 모습을 본 벤은 그 일이 무척이나 짜릿하고 즐거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벤은 자신도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톰은 거절한다. 재미있는 일을 양보할 수 없다면서 말이다. 결국 벤은 톰에게 사과를 건네며 사정하다시피 해서 붓을 넘겨받고 페인트 칠을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기 전까지 폴리 이모의 울타리는 3번이나 페인트 칠이 되었다. 톰의 친구들이 줄까지 서고 톰에게 자기가 아끼던 보물을 바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트웨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만약 페인트가 더 남아 있었더라면 마을 소년들이 모두 파산했을 것이다. 트웨인은 일은 신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놀이는 신체가 강요받지 않은 행위다 라고 썼다. 어떤 활동을 놀이처럼 보이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품게 하거나 흥분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기대하게 할 때 사람들은 그 활동을 기꺼이 하겠다고 달려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제발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며 돈을 내기까지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지상과 가상을 넘나들며 시즌3를 늘어가고 있는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짜잔! 네, 넛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읽으셨거나 이름이라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노란색 표지의 책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넛지는 2008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고요. 이후 이 책을 쓴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탈러는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영향력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올해가 되어서야 읽게 되었어요. 책이 나온 지 무려 15년 만에 읽게 된 건데요.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좀 오만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이런 책은 뭐 하면서 이제 밀쳐놓은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올해는 좀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뭐 영향력 있는 북플루언서가 되겠다고 지난 시간에 역시 베스트셀러였던 그 원싱을 소개하면서 다짐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 어떻게들 소개를 하고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리스트들을 쫙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인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빨간 책방이라는 뭐랄까요,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이름으로 이제 온오프 라인에서 이제 서점을 하기도 했던 이동진 영화 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베스트셀러니까 뭐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베스트셀러는 뭐 내용이 뛰어나거나 뭐 마케팅을 잘하거나 저자가 너무 매력이 넘치거나 뭐 인지도가 높아서 등등의 여러 다양한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단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단 베스트셀러를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독자들의 심리가 베스트셀러를 계속해서 찾게 하고 그 자리를 쉽게 내놓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우리는 고전하면 데미안을 떠올리고 뭐 삼국지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책을 읽으려고 늘 애를 쓰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채널 예따 책방을 어떻게 하면 좀 영향력 있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보는 책부터 하나하나 따라가보자. 제대로 읽고 소개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첫 책 원스행에 이어서 두 번째 책으로 넛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잘 읽었다고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이 책은 초판인 넛지가 2008년에 출간된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당시에는 이제 되게 2008년에만 해도 새롭고 막 흥미롭고 막 그런 사례였지만 14년이 지났으니까 어느새 막 낡아 빠진 이야기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그런 내용들을 보고는 그런 것들을 좀 솎아내고 좀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저자들이 새로운 사례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는데 무려 절반가량을 뜯어 고쳤다고 해요. 제목 그대로 파이널 에디션인데요. 2021년에 출간되어서 아직은 구판인 넛지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널리 그리고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넛지의 내용을 한 줄로 소개를 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서?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좀 더 잘까? 게임을 10분만 더 할까? 아침 뭘 먹을까? 뭘 입고 나갈까? 뭘 탈까? 좀 일찍 갈까? 좀 천천히 갈까?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하게 되는 선택들이 참 많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무수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혹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하게 되곤 하죠. 만약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일의 나는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은 보다 넓게 이제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에 따라 선택을 더 잘하도록 설계를 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낙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여기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진짜 과연 그럴까?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온 한 에피소드처럼 분명히 아이들이 페인트 칠을 선택한 거는 맞죠. 하지만 톰 소여의 그 재기발랄한 재치 넘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이 하기 싫고 힘든 노동이 아니라 뭔가 해보고 싶고 자기의 보물을 주고서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놀이의 대상, 재미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할 때 사소한 장치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그 선택을 하도록 설계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리차드 탈러는 일단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일단 인간이 된 이유는 두 손을 쓸 수 있는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부터야
존재라고 하면서 뭐 호모 일렉투스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 호모 바베르 뭐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됐지. 뭐 호모 사피엔스 뭐 놀 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을걸. 뭐 호모 루덴스 뭐 경제적인 인간 존재야.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까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다양하게 정의해 두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한 리처드 탈러는 인간은 계산할 줄 아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부분에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 맞아? 이런 거죠. 리처드 탈러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데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인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존재라는 전제 위에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경제 이론을 구축한 데 반해 물론 그런 인간도 극소수 조금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일부 인간과 이콘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콘은 뭘까요? 네, 앞서 이야기한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계산할 줄 알고 따질 줄 알고 그 결과 손익을 구분할 줄 알아서 손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라면 모두가 계획한 대로 행동을 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건강상의 뭐 이유로든 뭐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덜 먹고 더 많이 운동을 하면 근육량도 늘고 뭐 지방은 줄고 뭐 따라서 체중은 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지만 빵이 딱 나타나는 순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초콜릿은 당연히 참을 수가 없죠. 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시험을 잘 보려면 오늘 뭐 영어는 몇 단어를 외워야 되고 수학은 몇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깐 유튜브 한 편만 보고 먼저 공부를 시작해볼까 하다가 꼬리를 물면서 어느새 정주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다 깨어나면 시험 당일이고 막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들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라면 금연 계획 숱하게 세우셨을 거고요. 그 밖에도 뭐 새해 목표를 세웠는데 작심삼일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일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콘처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라면 계획한 일을 수행하는 게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실행에 옮겨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말이죠. 리처드 탈러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인간은 이콘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기존의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시킨 게 행동경제학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연구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자제력이었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걸까?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을 탐구했죠. 뭐 일상에서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계속 긁으면서 과소비를 하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자꾸만 주전부리를 막 이렇게 찾아서 막 먹는다거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딱 한 대만 하다가 그냥 어느새 내년부터 하자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끊지 못하거나 뭐 예능 한 편만 하다가 또 정주행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정말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해요.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이번 생은 망했어 하게 되기도 하고 막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 책에서 리처드 탈러는 인간은 어떤 이제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존재고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라고도 하죠. 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고 실수를 저지르게 될까에 대해서 탈런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어림짐작, 대충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낙관주의와 과신, 그리고 이득과 손실, 현상, 유지, 편향, 그리고 프레이밍. 이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5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낙관주의와 과신은 사례를 들어보면 아마 맞아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낙관하는가 하는 질문에 평균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운전자의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머 감각이 평균 이상이라고 또 여기기도 하고,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대학 교수의 94%가 자기는 평균적인 교수들보다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창업을 하면 한 절반 가량이 망하게 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늘 난 안 망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라고 믿거나, 이혼 같은 경우에도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을 경험하는 50%에 육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을 평균 이상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낙관주의와 과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자들은 복권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뭐 몇만 분의 1, 뭐 몇십만 분의 1의 확률이야, 우리가 될 확률이 없어 라는 판단을 하면 당연히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1등이 나한테는 100%일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복권을 사거나 긁거나 숫자를 넣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복권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손실 회피 경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익을 쫓기보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널리 알려진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짜여진 틀이 어떻게 사람들의 판단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도 흥미롭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에 잘 사로잡히고 실수를 되풀이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떼지어 몰려다닌다라는 3장을 통해서 저자들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쉽게 받는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많이 이제 이러저러한 뭐 심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접해 보셨을 텐데,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동조 실험은 명백히 누가 봐도 아니요가 답인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난 당연히 아니요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라고 얘기할 때 나도 아니요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실험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고, 그 유사한 실험들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데, 그 결과들이 이제 일정하게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비슷한 대답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인 이유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읽고 싶어 한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 나도 그런 책을 많이 일단 소개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채널로 레벨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영상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조 현상은 사실 선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의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행동이 나타난 배경에도 이런 동조적인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어요.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지금은 훨씬 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판에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영향을 더 쉽게, 더 자극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는 뭔가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그 선택이 많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쇼핑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옷을 사줄 일이 있는데, 이제 쇼핑은 하기 싫으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쇼핑을 쭉 하면서 어떤 옷을 너무 많잖아요. 가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될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쿨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팅해 놓은 거 이제 몇 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어떤 때 보니까 오피스룩 뭐 이런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엮여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형화된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책은 400쪽이 넘는 꽤 두꺼운 책인데요. 흥미로운 사례들이 사실 듬뿍 이제 담겨 있어서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1, 2부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만 읽으셔도 사회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 이런 보통의 사람들의 심리나 경향, 특징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최상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찌는 쉽게, 재밌게, 눈에 띄게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요. 인지심리학자로 많이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시는 한 선생님이 계시죠. 김경일 교수님. 이 어쩌다 어른이었었나? 사피엔스 스튜디오 영상 이렇게 보다가 한 재미난 인지 실험에 대한 이제 사례를 소개해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 사례가 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스톡홀름 공항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 공항에서는,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막 옆에 튀기면서 소변을 보나 봐요. 그 이제 소변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막 이제 찾아봤는데, 의외로, 스티커 하나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실험 사례들이 이제 나왔어요. 바로 그 남자 그 변기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을 텐데, 거기에 파리 스티커 하나를 중간에 딱 이렇게 붙여놨더니 남자들이 거기를 조준해가지고 오줌을 넣게 되면서 옆으로 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실험, 그런 사례 이야기들을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앞서 인트로에서 읽어드린 통서의 모험의 한 대목도 사실 너찌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쉽게, 재밌게, 눈에 띄게 라는 너찌의 세 가지 속성을 이해하고 선택을 설계하면 중요한 문제들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정말 흥미로운 사례와 실험, 그런 통찰들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미 이 책이 나온 지 이번 파이널 이제 개정판까지 고려하면 15년이 되어서 정부나 기업에서 정책을 수행하거나 어떤 제품을 이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엄청 다양하게 막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너찌 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는 습관을 설계하는 데 또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2008년에 이제 출간된 이후에 나온 책들 가운데는 이제 습관 설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 인간은 의지력이 강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해.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바로 할 수 있게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의지력이 강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의지력을 북돋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다면 요즘에 나오는 습관 관련 책, 뭐 어토믹 헤빗, 뭐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라든지 그냥 헤빗,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책들을 보면 그리고 시간 관리, 뭐 이런 관련한 책들을 보면 여지없이, 그러니까 넛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너무 멀리 말고 자신을 넛지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거나, 뭐 담배를 끊고 싶다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넛지를 활용한 전략을 써보기를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넛지는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툭툭 치는 이런 행동을 원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처음 피너츠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도록 이끄는데 쉽고 재미있고 눈에 띄는 넛지 전략을 통해서 바라는 바를 이뤄 나가는 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